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김 시장. 네. 2019년 11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수능 본 날 아닙니까? 네, 수능 보는 날로 알고 계시죠? 네. 왜? 또 왜? 조국 전 법무부 조국 저 검찰 출두해가지고 묵비권 행사한 진짜 1도 2부 300 네, 철저하게 지키는 자범. 그게 아닙니다. 2019년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102주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보니까 지금도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7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서 이제 올 12월 7일 날 끝납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또 졸업생들이 하는 스누 라이프라고 있어요. SNU 라이프. 학생들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인터넷 동아리. 동아리죠. 대화방.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대화방인데 거기에서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을 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갖다 거명하면서 세 명씩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저는 당연히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단연 1등으로 꼽지 않겠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 사실은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까지만 해도 각 언론사에서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1등은 단연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순실 그 사태가 터지면서 노무현과 박정희 대통령의 순위가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좀 언론사에서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해요. 네. 왜?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1등으로 나올 테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꼽은 1등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려요. 이제 그 800여 명이 지금 870명.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일주일 만에 지금 870명이 지금 투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870명이면 뭐 전국적인 여론조사도 870명이면 민심이 드러나는데 네네. 적어도 뭐 870명이면 뭐 10,000명 좀 넘어가는 그 서울대학교 네. 동아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데는 뭐 네. 큰 그 오차가 많지 않을 표본적인 뭐 숫자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네. 뭐 극렬 뭐 박정희 지지자들이나 몰려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네. 학생들이 다 서울대 학생들이니까. 예. 제가 여기 뭐 세 명을 고르라 그러는데 네. 순위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1등. 1등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543건의 지지를 받은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전체 800명 중에 62%가 네.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일 잘했다. 봐야 되겠죠. 뭐 존경하는 게 대통령이 뭐 키가 커서 존경하거나 뭐 말을 잘해서 존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업무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등은 누굽니까? 2등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네. 보니까 400명이 그러니까 3명을 꼽는데 870명 중에 400명이 물론 뭐 이 3명 선택하는 네. 겁니다만은 3명에서 한 56%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존경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291표지겠죠. 네네. 세 표 한 표씩 던졌다면. 예. 김대중 230 비슷합니다. 네네.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도 뭐 230표 정도 얻었으니까 네. 239표네요. 근데 많은 그러니까 사람 그거 이제 중위권을 형성한 거죠. 그냥 중위권 맞네요. 중위권 형성.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몇 퍼센트 문재인 몇 사람이나 대통령은 던졌습니까? 42표. 870명에 해라 그랬으니까 예. 야 이거 너무하다. 870명 중에 4% 정도만 네. 3명 중에 하나를 거기에 찍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하입니다. 아닙니다. 박근혜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이죠. 예, 최하위권. 최하위권이죠. 하위권이 아니고. 네. 뭐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이 심지어는 지금 비꼬드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몇 표라고요? 표수가 40표? 40표. 그러면 저 전두환 노태우는 몇 표씩 나왔어요? 전두환 노태우는 전두환 52, 노태우 39. 그러니까 더 비슷한. 최하위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네. 207표. 네, 그렇죠. 왜 이게 보면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871명이 그것도 아직 뭐 아직 12월 7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야,
그거 갖다 뭐 애들이 장난치듯이 했을 텐데 그게 국민들의 전체 민심과 같겠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조국이 그 서울대생들 이 동아리에서 네. 가장 쫓아낸 거죠, 한마디로. 아니 조국 가장 최악의 동문 했을 때 1등 했지 않습니까? 1등 했죠. 우병우도 1등한 거예요. 우병우도 이 1등. 친구들이 무슨 좌우 편향이 이렇게 네. 심한 사람들은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머리 좋은 거는 뭐 좀 약간 편향이 있겠지만 머리 네. 좋은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좌우 편향이 이렇게 극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국도 각지에서 고루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네, 네. 하고 할 때 그 80% 이상의 학생들이 네. 서울대 뭐 동문이고 서울대 네. 교수이긴 예, 예. 하지만은 네. 조국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 잘못했다 처벌해야 한다는 게 80% 됐는데 예. 결국 전체 국민들의 민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네. 탄신 100주년 된 102주년. 박정희 대통령보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표를 더 많이 얻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입니다. 이 친구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그만 이야기만 들었겠지만은 그리고 그나마도 이 친구들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다 어느 교사들 밑에서 배웠습니까? 전교죠. 전교조 밑에서 배운 겁니다. 전교조 밑에서 배워서 그나마도 이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 어떤 전교조 선생들의 전교조 교사들의 그렇게 어떤 이념 색채 이것에 벗어난 게 그 이 정도고 그래서 지금 지금 20대 한 중후반 초중반 후반에 이 친구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진짜 위인전이나 전기전집에서는 읽을 그렇죠. 법한 역사 그렇죠. 인물인 역사 거예요. 인물이죠. 역사 인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표가 그렇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은 뭐 그런 마음들이 그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도 일정 부분 투사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네. 하나 뭐라고 더 봐요? 있다고 봅니다. 경제죠, 경제. 지금 네. 이 아이들이 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MB 이명박 행정부를 만났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였는데 네. 세계 경제 위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무난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서 네. 2008년에 휘청했는데 그때 뭐 좀 미국, 일본, 중국과 외환 그 교환 스와프라고 하죠. 통화 수합 협정도 맺고 네. 그리고 2009년에 6.5%라는 경제성 엄청난 성장, 네. 뭐 기저효과는 있지만 그 경제를 무난히 이끌어오고 뭐 그 대학생들 뭐 취직하고 하는데 취업난 그렇게 얘기 많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면서 지금의 이 한국 경제를 보면서 그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하고 했을 때 싸웠던 그 캐치플레이즈 있지 않습니까? It's economy, stupid. 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래요. 이 지금 그 뭐 그렇게밖에 뭐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볼 때 경제 지금 지난 10월에 네. 일자리가 뭐 46만 개가 늘었다는데 그게 99%가 60세 이상. 99.5% 60세 이상의 초단기 일자리라는데요. 아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MB 대통령이 일의한 부분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아니 이들에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는 늘 보면 미운 구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고 박정희는 아버지는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만 내가 좀 철들고 사춘기에 철들 그 무렵에 보았던 사람은 이명박이고 이명박이 어쨌든 간에 그때는 뭐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건 참 보면 잘한 것 같은 게 리스폰시브니스라고 그러죠. 국민들이 요구하면 즉시 반응해 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2009년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금융위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 양반이 자기의 롤 모델이 박정희였던 거예요. 이명박이. 리틀 박정희죠. 뭐. 리틀 박정희예요. 키가 두 분 다 작죠. 아니 이명박은 그렇게 작진 않죠. 근데 보면 생김새라든지 시골 촌동네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MB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그 산업화 시대의 경제계의 적자는 사실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개발연대의 네. 경제 성장, 네. 고도 성장의 한 상징이죠. 셀러리맨의 신화 아닙니까? 현대를 그렇죠. 뭐 저기 뭐 사자 같은 거 아들들 뭐 정몽구 뭐 위에 다 있는데 그놈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정정 회장의 마음을 탁 잡아서 네. 현대그룹 회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말하면 뭐하기. 그러니까
거인이죠. 개발연대의 거인이라고 봐야 돼요. 경제계. MB가 제가 이제 리스폰시브 니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그 2009년은 1년에 대통령 주재 그 경제 점검 회의를 40번을 했다는 거예요. 매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보통 일은 아니다. 오늘 네. 그 고려대 경제학과 네. 이종화 교수가 예. 중앙일보에 이제 경제 시평을 썼는데 14일날 썼죠. 그 얘기를 상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경제 운영 10년 전처럼 해보자. MB 때처럼 해보자 그러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복장 터지겠네 이거.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좀 문재인 대통령 휘하의 그 유명한 삼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야말로 십상시의 왕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그거 다 뭐 헛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학생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박정희 바람이 분 게 1997년입니다. IMF 때네. 그러니까 IMF 직전이에요. IMF가 그게 12월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997년 초 되면은 그 당시 한보 사태, 뭐 진로 무너지고 어수선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그때면 마침 고려대학교에서 고대신문 학보사. 예, 학보사에서 뭘 했냐니까 고대 학생 180명, 여기는 870명이에요. 180명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때 뭐가 유행이냐니까 복지학 둘리가 세계적 이슈였거든요. 이제 복제 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살리고 싶은 인물, 정말 다시 한번 복제하고 싶은 인물, 당신이 복제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1등이 김구, 2등이 대레사 수녀, 3등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것이 박정희 부활, 박정희 신드롬, 박정희의 재탄생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97년 3월 18일 고려대학교 신문, 고대신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180명, 200명 정도의 조사였지만 네네. 시대의 한 흐름과 기대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왜 네. 고려대학 아이들이 박정희를 선택했고 예. 오늘 네. 왜 서울대 학생들이 이명박을 선택했느냐, 이명박, 박정희를 선택했느냐. 이건 살기가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일보 그 시평 쓴 그 이 교수님 말씀이 네.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네네. 응? 지금 뭐 공정성장, 무슨 성장, 소득주도 성장 성장 다 끝났어요. 깨지고, 예, 혁신성장 뭐 깨졌어요. 사람 중심의 뭐 깨졌어요. 포용적 성장 다 깨지고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려움을 직시하고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는 걸 해야 될 텐데 네. 이 사람들은 뭐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죠. 왜? 이들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베네수엘라 같이 되더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들한테 기신 의존해서 그야말로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네. 몇 푼 주는 보조금으로 먹고 살면은 자기들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자, 간단히 해주면 이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뭐 네. 그 양반도 복장 터지고 있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하겠죠. 올해 경제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이고 네. 소득 5분의 배율,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 소득 격차죠. 양극화죠. 3년간 계속 높아졌고 네. 사회안전망으로 선심성 사회복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지금 빵꾸는 3조 올해 3조가 빵꾸 난다는 거 아닙니까? 치매 검사 해준다니까 반 해가지고 네. 정부 부채가 국내 국민 총생산 비율은 상승하고 있고 네. 임시 일자리 늘리는 정책이 추가로 되면서 구조 개혁은 안 되고 네. 주력 제조업은 쇠퇴하고 영세자영업은 부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IT 혁명을 위한 이 선도적인 네.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 똑똑한 아이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야 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 학생들이 이명박, 박정희 경제를 잘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870명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이제 12월 7일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12월 7일 날 마감되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스누 라이프는 그건 서울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 중에서 뭐 이른바 학번 검사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그저 드루킹들이 장난칠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할 열혈 뭐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네. 아이들의 진심이 네. 나타나 있는 거 봐야죠. 누가 장난해서 들어갔으면 이거 10,000명, 20,000명 됐지 870명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